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코인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증시와 환율 시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와중에 최근 하루 만에 코인 시장에서 증발된 자금이 자그마치 3,200억 불, 하나로 치면 약 470조 원가량의 자금이 증발을 했으며, 이는 코카콜라의 글로벌 전체 시총보다도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증발한 규모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리플도 최근 나온 단기 반등과 함께 지금은 하락도 어느 정도 수강 상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한때 1.79달러 하루 만에 약 16%가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하면서 지금껏 그래도 지지를 유지해오던 심리적 지지선인 3,000원 붕괴는 물론 이후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심리적 지지선을 완연히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 쇼크는 사실 누구나 예상하고 있던 악재였고,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리플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의 리플 하락 요인을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슈로만 보기에는 최근 나온 관세 유예로 인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뉴욕 증시 등 빠른 회복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리플의 회복은 그리 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존 가격 회복을 위한 추가 상승은커녕 오히려 현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그간 리플의 하락 요인에 실상은 따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최근 하락이 나온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플의 하락을 나오게 한 주요 악재가 이제 곧 이것이 호재로 전환될 거라는 증거들과 재단 측 움직임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빠르게 공유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현재 이 장기 평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을 포함한 심리적 안정권 회복을 시도 중인 리플에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 하락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것이 어떻게 상승으로 역이용될 이슈로 작용될지, 그리고 그 시기와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을 통해 모두 함께 공유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빠르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 서론이 좀 길었던 만큼 본론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은 되도록 반복하지 않고 정말 포인트만 찝는 영상으로 짧고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 전 리플이 하루 만에 기사상으로도 16%로 나와있지만 실상은 이날 18%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코인 시장도 증발된 금액이 글로벌 그룹 하나의 전체 시총보다도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증발했다고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를 여기저기서 말하기를 일명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원인 분석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리플 급락의 이유는 정작 따로 있다는 걸 이제는 여러분도 아셔야 하는데요. 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이미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리플은 이전부터 매달 1일에 코인 언락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사 내용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리플은 지난 2017년도부터 매달 1일에 리플 코인의 언락 일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을 만큼 언락 일정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하게 지켜왔는데, 지난 3월부터 이번 4월까지 이 일정을 연기시키는 일이 이번에 발생을 했고, 이를 그간 치열한 소송 전을 치러왔던 SEC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서까지 비밀리에 이 일정을 조정해왔던 건데요. 물론 리플의 하락이 시작됐던 건 그 전이었던 2월부터 진행됐던 것도 사실이라 이게 무슨 리플의 하락 요인이냐라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월 달에 보여줬던 하락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 지지라인인 이 3,000원대 선이 붕괴까지 나오게 한 요인은 바로 이 언락 일정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간단히 말해서 어느 코인이든 사실 주기적인 언락 일정은 있기 마련이긴 합니다. 다만 리플의 경우 최근 SEC와의 소송전 승리도 있었고, 또 그 전에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리플의 ETF 승인 등 사실 리플에는 하락 요인이 아닌 상승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리플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추세적 하락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리플은 얼마 전 미국에서도 최초로 선물 기반의 ETF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선물 기반이라는 말을 함께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미국에서 승인된 리플의 ETF는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승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혹자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ETF 승인이야 라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오히려 이게 현재 대규모의 자금 유입을 통해 추세 반등이 절실한 리플에게는 대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기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게, 앞에서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이 리플의 반등이 트럼프의 관세 유예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이번 리플의 반등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번 리플의 ETF 승인으로 나온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더 있죠.
그간의 리플의 하락을 불러온 게 리플의 언락 일정 변경 이슈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리플의 하락이 아닌 추세 전환을 불러올 상승 요인으로 쓰일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이 그간 철저하게 지켜왔던 일정까지 조정해가면서 언락을 진행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리플에서는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에서 해석되며 하락을 불러왔었지만, 이제부터는 리플이 최소한의 가격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리플같이 거대 코인이 다시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가격선까지는 최소한의 가격 방어가 이루어진다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추세 전환을 통해서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순서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보통 선행된 이 호재 이슈들을 통해서 거래 대금이 상승하게 되는 유동성 확대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는 유동성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라던가 혹은 특정 플랫폼 인수 등 실제로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바탕을 깔아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리플 역시 지금 이 단계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먼저 기사부터 보여드리면, 그중 하나가 리플은 최근 RLUSD 사용처 확대를 통해 자금 유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히든로드라는 브로커러지 플랫폼 인수 진행 소식을 전했고, 또 바로 다음 날에는 이어서 1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유치 소식을 곧바로 이어서 발표했는데요. 우선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활발히 조성하고 있고, 이러한 호재들을 연이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리플 재단 측에서 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솔직히 느낌이 다들 오실 텐데, 이게 느낌이 아닌 확신을 위해 이번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이번 투자는 세계적 유수의 벤처 캐피탈, 즉 VC겠죠.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이 문구를 한번 보시고, 그 전날 나온 기사, 미국 최초의 선물기관 리플 ETF 승인 기사에 있는 이 부분, 기관자급 유입 기대감 상승이라는 이 부분까지만 봐도 리플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대한 전망은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납득이 가실 텐데,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리플을 추세 전환까지 나오게 한다는 거냐라는 분들도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거대한 기관 자금들이 단순히 리플 재단 측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리플 자체에 투자가 되려면 그만큼 투자금이 리플 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게 그만큼의 충분한 유통 물량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유통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자금들은 그저 리플 가격 상승시키는 데만 쓰이고 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작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투자자들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투자 수익은 제대로 얻어가지를 못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단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모자란 투자자가 이런 투자를 진행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라도 그런 투자는 절대 하질 않을 겁니다.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 언락이 앞으로 리플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되게 하는 도구가 돼서 앞으로의 추세 전환의 발판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 추세 전환의 발판이 형성된 이후 진짜 추세 전환을 통한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데 최종적으로 활용될 요인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얼마 전 미국에선 최초로 리플의 ETF가 승인이 됐죠. 근데 이게 현물이 아닌 선물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리플의 ETF 승인이 여기서 이거 하나 나오고 말까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죠. 이제부터는 선물 기반에 이어서 현물 기반의 ETF 상품도 승인이 될 테고, 여기서 보너스로 이 선물 기반의 ETF가 먼저 승인을 받았으니 사실상 리플은 코인 시장에서는 드물게 선물과 현물 ETF 모두 일명 더블보드로 ETF 상품 출시가 진행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이는 리플 재단 측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 이렇다는 의미는 다른 코인들보다 더 많은 자금이 리플로 유입될 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 리플의 상승 추세가 잡히는 때는 바로 이 시기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그 시기가 언제냐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재단 측에서는 이런 움직임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실제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내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내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길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시기와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또 재단 측 농간에 속아서 물리지 않을 수 있게 재단 측보다도 먼저 매도해야 할 목표가까지 이제부터 모두 함께 공유 드릴 건데,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완료해 주셨을까요?
이 내용이 사실 재단 내부 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유드리는 거라서 보안도 보안대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를 놓친 이들에게는 그로 인해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를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만 별도로 공유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중 영상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까지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까지는 모두 그 대상자로 포함해서 모두 함께 공유드리려 하는데요. 때문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전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완료해주시고, 모두 완료해주신 분들은 제가 코인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으니까 이 채널 통해서 확인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 채널에는 비트코인 매매 관점도 공유를 드리고 있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정보들도 다양하게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정보를 얻기 힘든 이 밈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일정 같은 것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이 코인 관련해서 다른 정보들까지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 채널 한번 참여해보시고, 이 코인 정보 채널 참여하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2817-4980으로 여기 보이시는 제 필명 K라고 보내시면은 제 정보 채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뒀으니까 방법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저희 정보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자료들 봤는데 아니다 싶으시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보실 거는 없을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채널 참여하셔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채널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2817-4980 이쪽으로 이렇게 고래라고 따로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이분들은 제가 이 고래들이 걸어놨던 이 고래들의 매도 구간 어딘지랑 여러분들이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야만 하는지 이것만 별도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분들은 제 연락처로 이렇게 고래라고만 메시지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이 비트코인을 매매할 때에도 이 고래들은 당연하고, 얘네들 수급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 고래들이 매도하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고래들이 저가에서 다시 매수를 할 때 이걸 또 확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고래들을 똑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올랐을 때 더 오르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못 팔고 결국엔 이렇게 밀려가지고 물렸을 때 상황을 후회하는 그런 일은 굳이 겪지 말길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분석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